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힘들다고 느껴지시나요? 이 방법으로 여러분은 잠자고 있던 뇌를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뇌는 무엇인가에 노출되면 즉시 새로운 회로를 구축합니다. 그래서 사고가 유연하고 창의력이 높은 것은 이것 때문이죠. 뇌는 기본적으로 어린 시절에 변화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을 그 시절에 정립된 뇌 회로를 사용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뇌 회로를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경 가소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신경 가소성은 경험에 반응하여 뇌가 스스로 변화하고 수정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학습과 육체적인 활동 등 모든 능력에 관여합니다. 주변 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어야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뇌는 스스로를 조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습니다. 25살 이전까지의 뇌는 마치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쉽게 배웁니다. 신경가소성의 핵심 원리 중 하나는 실수하는 것이 오히려 좋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실수 또는 실패를 하면 좌절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 좌절의 상태가 각성을 담당하는 뇌 영역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집중력이 올라가고 새로운 기술을 배울 확률이 높아집니다. 뇌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여러 가지 실수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의 실수를 발판 삼아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개선해 나갑니다. 이것은 신경가소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우리의 뇌가 변화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실수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새로운 시작점이라고 인식한다면 뇌는 더욱 유연해집니다. 당신이 실수를 범한 다음 순간이 배우기 위한 최적의 지점입니다.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실수를 얼마나 자주 해도 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배우려고 하는 일의 난이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저널에 최근에 올라온 논문이 있습니다. 논문의 제목은 최적의 학습을 위한 85% 법칙입니다. 이 논문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은 당신이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배울 때 85%의 시간은 이를 정확하게 처리하는 데 사용하고 15%의 시간을 실수하는 데 쓰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높고 원대한 목표를 세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너무 높은 목표를 세워서 진전이 없으면 안 되겠죠. 어떤 사람들은 달성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목표부터 세우라고 말합니다. 성취를 통해 정체성을 형성하고 긍정적인 상승나선을 만들어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둘 다 틀렸습니다. 여러분은 15% 정도의 실수를 저지를 난이도의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꽤 어려운 목표를 설정하되 너무 많은 실패를 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15% 정도 실패하는 목표가 배움에 있어서 최적의 상태입니다. 수치상으로 15%를 정확하게 설정할 수 없지만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학습 능력, 실행력 등을 참고하여 목표를 설정하면 될 겁니다. 이 정보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나 어른을 가르치는 데에도 유용합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를 가르친다면 전날 잠을 잘 잤는지, 지시를 잘 따르는지 등의 외부 요인을 고려하여 목표를 설정한다면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기준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뭔가에 집중하면 뇌는 전두엽 피질, 기저핵 등 뇌 회로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리고 뇌는 집중하는 그 일의 지속기간을 알아내려 합니다. 또한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경로와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결과도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은 뇌의 네트워크에 저장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정말 제대로 배우려고 하면 아드레날린인 노르에피네프린이 뇌관과 몸에서 분비되어 일종의 각성 상태에 돌입합니다. 그러면 확산광처럼 퍼져 있던 우리의 주의가 특정한 지속기간, 경로, 결과 분석에 집중됩니다. 성인의 뇌는 어렸을 때 만든 뇌의 알고리즘을 바꾸기 싫어합니다. 하지만 각성 상태에 돌입하고 집중하게 되면 아세틸콜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이 새로운 뇌 회로를 만들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스탠포드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연령에 상관없이 성인도 어린 시절만큼이나 빠르고 극적으로 배울 수도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를 들어 당장 먹을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뇌의 가소성은 어마어마해집니다. 하지만 행동에 대한 강력한 요인이 없다면 뇌가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에 대해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할 때 긍정적인 감정과 무언가에 쫓기듯이 두려움에 의해 뭔가를 할 때 뇌 가소성의 차이와 효율에 대해서 말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긴박함은 단지 아세틸콜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의 호르몬 작용일 뿐입니다. 뇌는 필요에 의한 긴박함만 인지하고
사랑해서 하는지 두려워서 하는지 구분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파민에 취해 몰입되는 느낌에만 집중하거나 마법같이 뇌의 가소성을 높이는 식물이나 약을 찾아다닙니다. 그들이 놓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집중입니다. 뇌를 좀 더 발전시키는데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각성과 집중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걸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9개의 언어를 조금씩 배운다면 그중 어떤 언어로도 유창하게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집중이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원하는 목표를 가진 채로 계속해서 집중한다면 분명히 뇌를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요즘.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고 편리하게 만들어 주기도 하지만 너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피로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앤드류 후버만 교수는 우리의 이러한 상태를 신경 가소성과 85% 법칙을 이용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과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자신에게 적절한 난이도의 목표 설정, 실수와 실패를 통해 좌절감에 빠지는 대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최적의 시점이라 생각하고 집중하여 개선해 나간다면 과거보다 훨씬 수월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학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젊고 활기찬 뇌와 생각을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성공적인 인생을 응원합니다.